해가 뜨기 전 회색빛 하늘 아래에 고요한 집 한 채가 서 있다. 주방엔 식어버린 미역국,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아들이 들어온다. 발소리만 남기고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간다. 식탁 끝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손끝으로 그릇을 닦다가 멈춘다. 그 짧은 순간 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이 집에서는 식사 시간이 늘 따로였다. 말 대신 눈치로 대화하고 눈빛 대신 침묵으로 지나간다. 누군가 먼저 웃어야 할 것 같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앉아있다. 작은 잔을 기울이며 허공을 바라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냥 늘 그랬던 사람처럼.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미워했다. 술에 취해 집을 뒤엎던 밤, 욕설과 함께 깨지던 그릇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 겨울밤 쫓겨나 이불 하나 들고 골목을 서성이던 기억. 그때의 냉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해장술, 밤이면 소주. 가정은 늘 뒤로 밀렸고 엄마는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지켜냈다. 그러면서도 늘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게 어린 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흔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 손을 떨며 거울을 바라보던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던 그 사람을 닮아 있었다는 걸. 그는 방 안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국 그 다짐이 무너져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제는 자기 안에서 똑같은 얼굴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왜 그 사람 옆에 아직도 있냐고 따져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땐 너희가 있었잖아. 나 혼자 도망치면 너희는 어디로 가겠니? 나는 그저 너희를 지키려고 남았던 거야.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남은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자신을 버렸던 거라는 걸. 그 세대는 못 먹고 못 배운 세대. 그냥 무식하게 일해서 자식 공부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던 세대. 경제개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아버지들 세대였다. 이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만 더 표현하셨더라면. 그는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오래된 간 질환,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새벽녘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랫동안 신발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가야겠네. 병원 복도는 싸늘했다. 하얀 수술복을 입은 아버지는 낯설 만큼 작아 보였다. 손이 떨려서 수술 모자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그 모자를 씌워줬다. 순간 아버지가 눈을 들었다. 하지만 둘 다 금세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는 작게 말했다. 금방 끝날 거다. 너는 회사 가봐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그는 복도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아버지.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창백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한 게 없다. 그저 미안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뱉었다. 나도 그랬어요. 미워하면서 닮았어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걸 아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등 위로
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대신 한동안 손끝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탁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국이 식지 않게 어머니가 서둘러 밥을 퍼왔다. 아버지는 국을 먼저 건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의 숟가락 끝이 잠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국물 맛이 따뜻했다. 아버지의 향기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술 냄새 대신 오래된 인생의 냄새,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미안함의 온기,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붙잡지 않기로 했다. 용서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미움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를 후회했고 그는 여전히 완벽한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식탁 위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눈 내리던 밤 골목길에 서 있던 소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그 길을 다시 걷는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발자국이 따뜻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미워하던 아버지를 닮은 그 얼굴이 이제는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그의 마음속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시간 속에 남은 하나의 흉터처럼 그저 오래된 기억으로 남았다. 그는 오늘도 일터로 향한다. 아침 햇살이 손등에 닿자 그는 잠시 멈춰 선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한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